그래다 좋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 실체가 없지 않냐? 관리 주체가 없지 않냐? 누가 책임질 거냐? 책임 주체도 없고 주인도 없고 뭐 관리자도 없고. 그 자체 실체가 없는 광풍에 불과하고 곧 사라질 거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정 화폐는 무차별적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희소성에서 거의 빵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금은 21세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올드한 자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죠. 상품 자산에서 현재 대장은 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은이 있죠. 우리 비트코인은 여기 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죠. 자, 결국은 이 구도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금을 실물로 거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도 아이들 돌잔치 때 금반지 선물하나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는 이런 형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현물로 사서 보관할 수 있을까요? 뭐 은행 프라이빗 개인 금고에 맡겨야 하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금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페이퍼 혹은 디지털로 거래합니다. 사실상의 장부 거래죠. 뭐 진짜 찐 부자들은 실물 금, 이런 금을 현물로 구입해서 투자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제가 그분들의 세계를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금 투자야말로 그 실체가 불명확한 가상 투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95%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투자하는 금이야말로 가상화폐이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투자한 금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진짜 실체가 있긴 한 걸까요? 자,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 수량을, 존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현물입니다. 너무너무 명확하고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투명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제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레알 러블리합니다. 진정한 슈퍼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부정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부동산은 강남에 있던 뉴욕에 있던 저기 뭐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던 그 가격만 다르지 건물이나 그 실체가 있지 않냐. 금도 반지로 낄 수도 있고 뭐 산업용 아니면 의료용으로도 쓰임새가 있고 분명 만질 수도 있고 내 눈앞에 실체가 있지 않냐. 그래다 좋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 실체가 없지 않냐. 그리고 무엇보다 관리 주체가 없지 않냐. 누가 책임질 거냐. 책임 주체도 없고 주인도 없고 뭐 관리자도 없고. 그 자체 실체가 없는 광풍에 불과하고 곧 사라질 거다. 네, 맞습니다. 물리적인 실체도 없고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주체도 없고. 바로 이 지점이 제가 비트코인을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머리로 받아들인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자, 우선 그 실체가 없다. 왜 없나요? 디지털로 있습니다. 인터넷에,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설마 우리의 인터넷 문명을 부정하실 건가요? 카톡을 부정하실 건가요? 유튜브, 구글, 네이버도 부정하실 건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온라인 금융거래도 실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 간 장부 거래인 거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실체가 없다. 자,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죠. 금이나 종이 달러 뭉치가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국경은 없습니다. 디지털 현물로 존재하는 국경을 초월한 인터내셔널 에셋이죠. 자, 둘째, 책임의 주체가 없다는 바로 이 지점이 비트코인의 최강점입니다. 운영자가, 주인이,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인 점.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절대 법칙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영원 불변한 한정판 2100만 개. 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선의 악의 이런 것도 없고 이자율 변동도 없고 정책 변동도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완벽하게 배제시킨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뭐 부도도 없고 좀 더 뭐 찍어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개선할 수도 없고 퓨어한 그 자체 그냥 영원 불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 1달러 1,300원이죠. 이걸 넘어서 지금 6천만 원에 와 있는 거죠. 지금의 우리 사회적 믿음 합의의 가치가 6천만 원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총의 약 2.3배인데 아직도 뭐 지속 가능성 그리고 뭐 존재 여부를 따진다는 거는 감히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는 이때 승인 이후 미국에 연기금이 들어오면 그땐 받아들이실 건가요? 자, 그럼 19살 폴라리스 유진이 바라본 슈퍼클래스 비트코인의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비트코인이 2011년 1달러라는 의미 있는 가격을 넘어선 지 이제 13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의 45,000달러 이상의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뭐 튤립이다, 스캠이다, 피라미드다, 결국은 뭐 사라질 거다. 더 이상 이런 세간의 의심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전환, 혁명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일종의 저항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익숙함에 대한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마차를 대신하여 자동차가 나왔을 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 인터넷이 세상에 나왔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우리의 문명을 예견했을까요? 16년 전 애플에서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스마트폰 혁명을 예견했을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것들 이상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20만 년 역사의 탑 10 사건 중 하나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슈퍼클래스 사건이자 대전환점임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보급률입니다. 화폐제로서의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미래 금을 능가하는 최고의 아이템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보급률은 분명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혹자들은 이 약점이 아닌 약점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더 가치가 빛난다고 생각하진 않으실까요? 그래서 더 미래 가치가 높은 게 아닐까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전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범용성을 가지기 전이 오히려 투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걸 입증해 준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전 세계 80억 명 중 0.6% 정도라고 합니다. 자, 6천만 원 그리고 0.6%. 현재 비트코인은 자산 시총 9위입니다. 시총 7위의 은의 65%이고요. 대장의 금을 기준으로 하면 6%입니다. 비트코인보다 그 사회적 합의로 인정받는 가치가 높은 상장회사는 이제 5개,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뿐입니다. 이 가격은 분명 의미가 너무나도 확실한 규모이면서 이미 그 임계점, 혁명의 임계점을 돌파한 무게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저만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전제하에 미래의 전쟁,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포함 여러 돌발 변수 상황을 고려하여 해지한 외계인 침공 전 현실 안전 봉인, 지구 자산은 S&P 500, 기존 세계 질서죠. 그리고 QQQ, 기존 세계 질서 플러스 미래 혁신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구에서의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2대 3대 5로 정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2023년 12월 19살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이 바라본 슈퍼클래스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유명 인사 3분의 멘트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의 오태민 작가님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의 멘트입니다. 사실 이분 예전에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회의론자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트코인은 금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인터내셔널 에셋이다. 두 번째는 혁신의 언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어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으로 까다로운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게 하며 젊은 세대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전통 자산보다 디지털 자산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자산이며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자산이다. 그리고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학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책 때문에 미국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에게는 국제 정치의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 이 마지막 구절은 제가 비트코인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끝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무거운 금괴와 종이달러, 비트코인 중에서 어떤 가치물이 국경을 넘는 동안 보안 검색대나 국경 수비대 혹은 헐벗은 난민들로부터 가족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는 가장이라면 이 세 가지 가치물 중 무엇이 지정학의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물인지 선택하라는 시험 문제에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